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토지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2017년 토지 보상금이 19조 원입니다.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에 해당되는데요. 네, 특히 보상금의 절반인 9조 3천억 원이 서울 수서 역세권 그리고 제2판교 테크노밸리, 과천 기업형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토지 보상이 풀리면 인근 지역의 땅값 상승이 동반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죠. 인근 지역에 재투자할 경우 취득세를 물지 않아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여파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지 투자부터 주택 투자까지 부동산의 투자 형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조금 더 현명하게 세워볼 수 있는 시간,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를 통해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함께합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4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시장을 보는 정확한 안목, 군더더기 없는 해설과 친절한 답변으로 부동산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부동산계 해피바이러스 이충민 이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팁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입니다. 네. 진짜 이제 2016년이 마지막 방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017년에는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정유년 붉은 닭의 해인데 굉장히 그만큼 열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좀 2017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주하는 한 해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도 좀 틈을 찾아서 틈새 투자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활동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열정적인 힘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오늘 준비한 이슈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5060 베이비붐 세대가 주도하던 아파트 분양 시장의 주요 수요층이 3040 에코 세대로 빠르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핫플레이스부터 지방까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3040 에코 세대 가운데서도 투자성이 강한 분양 아파트에는 40대가, 실수요층이 두터운 곳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세대별 부동산 투자의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학습을 위해서는 우리가 꼭 어떠한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2017년을 대비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가인 저도 이 트렌드를 쫓아가기 버거울 정도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요. 자, 우리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동의 대한민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제조업이라든가 수출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역동의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는 역동자가 몇 년 전부터 빠졌죠. 그냥 대한민국, 그만큼 저성장의 기조에 들었고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쫓아가지 못하면 굉장히 도태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부동산 어떻게 과연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따른 좀 전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과거의 주택 공급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택지 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택지 개발이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가 80년대 초반에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입주를 했습니다. 5개 신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택지 공급 위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중에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 택지 개발이나 뉴타운 재개발보다 훨씬 더 큰 면적으로 대규모 공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동탄 2신도시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택지 공급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는 공급이 최우선 정책.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주택을 양적인 공급을 우선하는, 양적인 공급을 최우선시 적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양적인 공급이 활성화가 됐었다. 그리고 아파트 위주의 시장이었죠. 자, 우리가 이제 좁은 땅에 높게 올리고 그 다음에 입지적으로 지하철역이나 주변의 생활 편의 시설이 좋으면 그 환경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이 많게는 수억, 수십억까지 상승할 정도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파트 위주로 이제 주거와 아파트가 주거, 거주도 같이 하면서 재테크 수잔, 그러니까 차익형 투자 상품으로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6년, 2005년도쯤에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굉장히 고가에 이제 인별 6억이 넘어가면은 이제 세금을 내는 그런 세금이었는데 그때 만들어질 당시에는 자, 그래서 이제 모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모 구청에 가서 데모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80년도 초반에 이 아파트를 1,800만 원, 1,600만 원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2005년, 2006년 시점에서 12억이 넘었더라. 나는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걸 나보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할 정도로 역동의 대한민국이었다. 그만큼 역동적으로 활발했고 부동산 가격도 역동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면은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투자자 시장이 주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제 투자자 유입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라든가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이제는 주택의 보급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저성장이 되면서 실수요자 시장으로 개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인식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를 좀 살펴보면은요. 과거에 제가 모 아파트의 모 구청에 항의를 했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시세 차익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수익, 그만큼 차익의 실현이 어렵고 주택의 보급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과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뭐 어디에서 이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다 상승을 했다. 물론 상승폭은 있지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지역적으로 상승하는 지역과 하락하는 지역, 지역적인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과거 시장에는 아파트의 투자자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주 상품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또 지역적으로 이제 도심권 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뿐만이 아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그러니까 주거 시장에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은요. 자, 지금은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주 수요층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그 다음에 소득의 안전화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집을 늘려가고 이제 좀 큰 평형으로 갈아타기 하는 그런 시절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주 수요층들이 에코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베이비 붐 세대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55년부터 63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그다음에 2차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68년도부터 74년도까지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자, 지금 주 수요층들은 엊그저께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2015년, 14년, 15년, 16년도까지 해가지고 가계부채 비중이 제일 많이 늘어난 비중 연령대가 30대, 그 다음에 2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 수요층들이 에코 세대로 20대, 30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 수요층들은 92년생부터 79년도생까지 에코 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이 에코 세대가 움직이는데 과연 에코 세대는 어느 지역에 주택을 살 것이냐. 그래서 이 에코 세대가 유입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것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소유에서 에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주에 대한 인식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재테크의 수단이긴 하지만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을 과거보다는 기대치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에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산 형성기,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자산 형성을 한 50대, 60대에 비해서 아직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좀 낮고 자산 형성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대형 평형보다는 소형 평형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에코 세대의 시장 진입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계속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40년까지는 가구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몰락이라든가 저성장 기조에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코 세대의 수요자가 유입되는 도심권 쪽에 소형주택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2017년에도 트렌드에 뒤지지 않고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이제는 에코 세대가 움직인다. 에코 세대가 더욱더 수요하는 소비하는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체크하시죠.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네네. 작년 8월에 주거 목적으로 상계주공 4단지 23평 아파트를 네, 사가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지금 좀 큰 평수로 옮길지 아니면은 2018년도쯤에 네,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재건축 연한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냥 가지고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몇 단지 보유하고 계세요? 상계주공 4단지요. 4단지 보유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넓은 평형대로 일단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계주공 4단지를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상계주공 4단지를 매수해서 여기 입주를 하신 거죠? 네, 살고 있어요. 아, 지금 언제 매수하셨어요? 2015년 8월이요. 아, 작년 8월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좀 많이 올라 있겠네요? 네, 그때 매수하신 살때보다는 거보다. 좀 올랐어요. 네. 몇 평형 얼마에 사셨는데 얼마 정도로 올랐어요, 지금? 제가 23평형이고요. 네. 샀을 때는 2억 5,500 정도를 샀고요. 2억 5,500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3억 1,000에서 3억 1,000 정도요? 네, 상한가는 3억 2천까지도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층수는 좀 좋나요? 향이나? 층수는 15층이고요. 제일 높은 탑층이고요. 예. 전망이 좋아요. 아, 뷰가 좋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15층이라 좀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네, 전혀 없어요. 일단 들어올 때도 리모델링 다 해서 들어온 거라서. 그래요? 자, 네. 그럼 결론을 좀,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일 네. 궁금하신 게 어떤 거예요? 향후 전망이요. 향후 전망? 네. 향후 전망은 뭐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래요? 지역 자체가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1년 지금 매수하신 지가 지금 1년 한 4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소형 평형 23평형 치고는 또 상계 주공 치고는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은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한강 다리를 건넜죠, 강북으로. 네. 예, 그래서 강북권에서 뭐 가장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는 바로 상계주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유입이 좀 많이 늘어나서 거래량이 많았던 경우죠. 하지만 지금은 좀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어요. 전체적인 거래량이. 근데 어차피 여기서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1, 2년 안에 이사가 가실 거 아니시죠? 여보세요? 아기가 있어서 예. 저는 30평대로 옮길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같은 단지요? 아니요, 다른 데로. 다른 데로요. 네. 만약에 같이 어디로 옮기실지를 정하시지 않았다면 제가만 이것만 놓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어디로 옮기실지를 정하셨다면 상담이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기적으로 한 5년, 2018년도에 연한이 도래하죠. 예,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요. 자, 잠깐 이 주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상계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주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강북 라인에서 재건축 라인으로 4만 세대가 넘어요. 4만 세대가 넘고 그리고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층이고 지분, 사업성이 좋아서 지금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들에 대한 거래량이라든가 특히 재건축, 강남권 재건축 가격 상승으로 좀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18년도가 억양이 조금 그런데요. 이해하시고요. 자, 30년 된다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쉽게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연한은 재건축을 하려면 많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연한이. 자,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바로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 이제 지도를 조금 축소해서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이거를 보유하라고 하냐면 지금 4단지 같은 경우 지도를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확대를 해놓으면 자, 보시면은 단지별로 보면은요. 지금 보시면 4단지, 그 다음에 이쪽 3단지, 그 다음에 뭐 1단지, 2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자체가 자, 상계 주공이고요. 주공.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중계역 있죠. 중계역. 네. 중계역 일대도 다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같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창동 쪽 있죠? 네. 창동 주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도를 더 축소를 해놓고 좀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하계부터요. 하계, 중계, 노원, 그 다음에 마들, 그 다음에 창동, 녹천 이 일대 해가지고 약 한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10만 가구가 재건축된 아파트가. 자, 그러면은 물론 연한이 80년대 다 88년 이때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한이 30년이 2018년도에 연한은 도래하지만 기간은 좀 멀지만 앞으로 재건축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불쏘시개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고요. 물론 2017년, 18년도에 공급 물량이 많다라고 해서 약간은 위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년 정도만 보유를 하시면 4년에서 5년 정도만 보유를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건축 연한이 도래가 되고 다시 한번 재건축 이슈가 되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삶의 여건이 뭐 여기 보면은 창동 기지창이라든가 차량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개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팔기에는 좀 아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깝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여유를 갖고 보유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지만 또 거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갈아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전화상담, 문자상담 함께합니다. 서울전화 02324-0704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내년 봄쯤에 이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신혼집을 좀 구하고 있는데, 네, 네, 한 3억 원 정도 이제 그 자금으로 네, 강동구 쪽에 이제 아파트 전세를 좀 많이 알아봤는데요. 네, 이거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네. 그래서 빌라를 좀, 그 강동구 쪽에 빌라를 좀 매수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좀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네.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결혼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네요. 네. 자, 그 강동 쪽에서는 혹시 어떤 쪽 살펴보셨나요? 강동이 꽤 넓다 보니까 강동구 중에서도. 뭐 성내동 쪽도 괜찮고요. 네, 네. 성내- 송파구 풍납동 뭐 이런 데도 괜찮고, 네, 그쪽 주변으로 해서 살펴보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성내동과 풍납동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아파트 전세로 거주를 일단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세대 주택 빌라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동구 쪽으로 이제 그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는데 3억 정도 가지고 알아보시는 거죠? 네네. 결혼 자금이 그래도 시작을 두둑하게 하시네요. 아, 예, 좀 3억. 부모님 좀 지원도 받고 모은 돈도 저는 있고 또 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다 모아놓으셔가지고 아, 또 예. 그러면은 또 신부 되시는 분은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남들보다는 좀 위에서 시작하시는 건 맞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시작하는 분과 월세로 시작하시는 분 아니면은 뭐 매매로 하시는 분 이런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조금 더 뭐 나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정도로 시작하시면은 충분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 아, 예. 사람도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 저도-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충분히 준비하시는. 이해합니다. 고민되시는 것도 알고요. 예. 자, 근데 강동구 쪽에 왜 알아보시는 거예요? 직장이 예. 그쪽 그 아산병원 그쪽 인근이라서. 아산병원 쪽이요? 누가요? 네네. 지금 시청자분이요? 네네. 뭐 저희 와이프가 좀 그쪽이고. 예. 저도 뭐 그 인근이라서. 그래서 이쪽으로 네. 보시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빌라는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아파트도요 전세로 거주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네. 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뭐 상계 노원도 그쪽도 직장도 없는데 왜 거기는 사라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고 왜 여기도 재건축 아파트 많은데 왜 강동은 또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네네. 강동은 실질적으로 이제 아산병원이 있고 하지만 직업군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다양하거나. 자, 그래서 뭐냐면은 원래 강동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재건축 아파트들도 그렇고. 네. 근데 저는 이 강동이 지역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좀 흘러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형이죠. 네네. 소형 평형일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접근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연적인 환경, 주변에 뭐 공원이 있고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그런 거보다 역세권이고 주변에 어떤 직장이 있고 어떤 기업 본사가 있고 뭐 상장 기업이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네. 뭐 백화점이 있고 백화점이 중요할까요? 아울렛이 중요할까요? 다세대 주택 가격이 올라가려면 백화점이 인근에 있는 데가 더 비쌀까요? 아니면은 아울렛 매장이 있는 데가 더 비쌀까요? 백화점 있는 데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아울렛 있는 데가 더 비쌉니다. 왜냐면은 그런가요? 쇼핑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게 아니라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송파에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일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여기까지 지금 강동구가 많이 오르냐면 자, 강남 서초 송파는 비싸죠. 네네. 그래서 강남 4구로 통하는 강동구로 유입이 돼요. 하지만 강동구는 2017년 내년부터 내후년 2019년도까지 고덕부터 시작해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입주 물량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3구간이 2018년도에 개통을 합니다. 지하철 9호선이. 네네. 자, 그런데 연장선 확정이 됐어요. 미사까지. 자, 근데 강동보다 미사가 더 싸죠?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송파에 거주하거나 안 그러면은 여기 강동구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미사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강동구에 일자리가 아주 많으면요.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 다세대 주택 가격 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다세대 주택 아파트 가격, 재건축 아파트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가격은 오히려 미분양도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을 만약에 사시려면은 오히려 송파나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고요. 네. 이 돈 가지고 아파트는 못 사시죠.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 아파트는 사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진짜 아파트를 사고 싶다 하면은 미사 쪽으로 나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전세로 거주하다가 추후에 조금 더 자금이 모아지면 그때 매수를 결심하는 것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해 두었던 지역의 빌라의 경우에는 매수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가오는 2017년 부동산 투자 전략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세미나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강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2017년 핫 부동산 찾기라는 주제입니다. 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 잠원빌딩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4번으로 전화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월에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는 강연이 되겠습니다. 핫한 부동산, 핫해질 부동산 찾기라는 주제네요. 네,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나요? 부동산은 네. 경기가 어려울수록 특히 위기가 찾아올수록 굉장히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 입주 물량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또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미국 금리 인상에다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조선업의 몰락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17년에는 비전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과거를 살펴보면 IMF 때도 굉장히 많이 가격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가 빌딩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빌딩에 대해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 시점에 저가 매수를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익을 실현하고 매도를 하는 기회가 됐고요. 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경기도 수도권은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부산이나 대구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국지적인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동산으로서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투자함으로써 분명히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월 3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입니다. 시간 잘 체크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 예약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충민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서부 이천동 203번지 일대에 좀 오래된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한 다음에 뭐 서울 쪽 어디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오랫동안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몇 년도쯤에 매수하셨었나요? 아니요, 매수한 거는 2015년도에 매수했어요. 2015년. 네.
아주 오래된 편은 아니시네요, 그렇죠? 네네. 자, 그렇구나. 자, 서부 이천동의 203번지 일대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만 들어도 위치가 파악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전에 매수한 게 아니라 오래된 빌라라고 하신 거죠? 네, 오래된 그러셨구나. 오래된 빌라.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이쪽인가요? 살펴보는데 예, 지금 이 부분은 좀 아닌 거, 이거는 다세대 주택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대라고 했죠. 203번지가 아니라 203번지 일대. 자, 그러면은 제가 이쪽을 놓고 살펴볼 건데, 자, 이거를 지금 오래된 빌라를 왜 사셨어요? 제가 네. 좀 알아보느라고 검색해보고 하는데 요즘에 개발 호재라고 해가지고 용산구 쪽에 용산이 난리긴 하죠. 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개발되는가 해가지고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되면은 나중에 뭐 분양권이나 입주권, 네.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니면은 뭐 프리미엄 받고 이제 뭐 가격이 올라오면 매도를 해도 되고. 자, 근데 이게 지금 오래된 빌라라고 하셨는데 관리가 되나요? 아니요, 관리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냥 비어있는 채로 있거든요. 비어 있다고요? 네. 그럼 이거 언제, 자, 그러면은 제가 중요한 게, 왜냐면은 이쪽은 제가 너무 잘하는데 너무 노후됐어요, 지역 자체가. 네네. 그래서 원래는 과거에 여기 이제 코레일 기지창이 있잖아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추진했던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통합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통합 개발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패를 해서 구역 해제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쪽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몇 평형을 얼마에 사셨어요? 한 6평 정도 되고요. 몇 평이요? 6평이요. 6평? 네네. 그러면은 전용 면적이? 안에 사는 면적이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투자 잘 안 해보셨죠? 이거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이번 처음이었어요. 처음 하시는 건데, 예. 6평. 자, 그러면 지분은 혹시 알고 계세요? 지분이요. 네. 대지 2평 정도 된다고. 2평이요. 네. 그럼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이거? 그때 2억 2천 지금이랑 비슷하거든요. 2억 2천이요? 네. 평당 1,100만 원, 1억 1,000만 원씩 주고 사셨네요. 3.3제곱미터당. 그렇죠. 근데 시세가 비슷해요, 지금? 네, 시세는 비슷해요. 매매는 돼요? 매매는 비워놨다면서요. 네. 임대가 안 나가서 오래돼서. 네. 근데 시세가 만약에 비슷해서 만약에 매도가 되면은, 네. 매도가 되면 이건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걸릴 지역에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릴 지역에라도 매물이 조금 더 매수하신 것들이 좀 새 거고 관리가 좀 편하고 임대가 좀 나오면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고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 내가 이거를 10년, 만약에 30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개발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임대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임대도 안 나가는데 그냥 돈을 묻어놓는 건데.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위치 선정이나 뭐 지역적으로 아니면은 시기적으로는 아주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 물건 선정, 지역적인 요건은 아주 좋지만 개별적인 요인이 조금 더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비슷하다고 했죠. 네. 시세가 용산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도 아마 핫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개별적인 요인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지역이 1, 2년 사이에 뭐 개발이 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요. 1, 2년 사이에 뭐 이주하고 철거하고 왜냐면은 아무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정비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부적으로 크게는 10가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러면 한 30가지의 단계를 걸쳐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도를 하시고요. 시세만 손해만 안 보신다라고 하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손해 봐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맞고 어디로 가느냐? 여가구 가까운 쪽. 여가구. 그래야 관리가 편해집니다. 그래야 가격도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시원한 대답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예, 뭐 이렇게 분명한 의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셨고
아, 사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들었을 때 굉장히 젊어 보이셔서 만약에 자손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 자금이 여유 돈이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보유를 하기에도 괜찮다라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이후로 네. 그거를 매도하고 왜냐면은 어차피 기회비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걸 매도하고 다른 쪽에서 더 투자 가치가 높은 쪽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다른 투자처를 좀 찾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부 이촌동의 빌라고요. 일단 지금 현재 월세조차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의 손해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갈아타게 하자 손해 보더라도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아타기 하기 전에 꼭 이렇게 의논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한 현금 5억 선으로요. 네, 상가나 이제 월세 좀 받을 수 있는 거를 투자하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상가가 좋은지 아니면 빌라나 아파트가 좋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하려면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잘 몰라서 전화드렸거든요. 좀 네, 한번 좀 받으려고요. 네. 혹시 알아보신 지역이나 뭐 확인했던 매물이나 있으셨나요? 아니 그런 거는 없어가지고요. 아, 없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 5억 정도의 금액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가냐 다세대 주택이냐 뭐 분산 투자냐 알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상가가요? 네, 예, 제가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왜 지금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으신데 예. 상가를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보통 보면 월세 받는다 그러면 주변에서 상가가 예. 상가가 상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세대 빌라나 예. 다세대 그다음에 아파트 예.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은 네. 수익률은 이렇게 상가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네. 다세대 그다음 아파트가 높아요. 지금 네. 월세를 받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 네네. 수익률이 이렇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위험도 이렇게 높습니다. 위험도. 예. 근데 예,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 높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세대나 아파트보다는 상가에 대한 위험도가 확 올라갑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자들의 자산 형태를 보면 오히려 상가 비중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상가 비중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비중이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그 비중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뭐 부의 가장 상징인 지역이 강남인데 강남 부자들의 자산 형성을 좀 살펴보면은 2015년도부터 16년도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보유율이 취득률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는 주거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직장이 인근에 있거나 하게 되면 네네. 우리가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고 살지만 평생 텐트를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건 주택이에요.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물론 무조건 필요 조건은 있지만 필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가 어렵거나 내수가 어려워지면 치킨을 사 먹는 거를 줄이겠죠. 예. 그러면 치킨집에 대한 수익이 낮아지면서 월세도 못 내겠죠. 그런 경우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수익은 굉장히 지금 과거보다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제가 그렇다고 상가 투자를 아주 배제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다세대나 아파트 누구나 원하는 다세대나 아파트로 트레이닝을 먼저 한번 해보신 다음에 내가 좀 자신이 생기면은 상가 투자를 좀 권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상가는 우리가 분석할 게 너무 많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세대와 아파트만 남죠.
네네. 근데 다세대와 아파트는 저는 분산 투자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특히 5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천만 원, 1억 정도면은 분산 투자를 할 수 없지만 5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세대, 그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하셔라. 근데 다세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이 상승하려면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발지에 대한 투자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수요자가 유입되는 지역.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엔 재개발이 안 되죠. 강남은. 예, 왜냐면 예. 도시 기반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는데 이 지역은 워낙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끊임없이 유입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입이 돼서 주택에 대한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지 같은 경우는 무슨 개발지냐면 아파트만을 개발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가 지금 개발을 하면서 지금 철거가 들어갔고요.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용산의 많은 지역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개발이 되면서 지금 많은 대기업 본사들이 입주를 하려고 지금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꼭 하셔야 되고요.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가 더 아파트보다 꼼꼼해야 돼요. 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투자하냐면 20평대 많이 올랐죠? 예. 혹시 아파트 알아보셨어요? 아파트 아니 살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에 관심 조금씩은 있는 예, 거죠. 20평형대가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특히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2014년도부터 15년, 16년도까지 20평형대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30평형대도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세미나를 하고 이제 이쪽 지역의 아파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쪽 가셔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문가님, 이쪽에 20평형대가 없다는데요? 제가 20평형대 보라고 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30평형대가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거든요. 20평형대 비해서.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남권,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지역 인근의 30평형대가 가격을 아마 상승하는 주도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상담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필요적인 상담, 이 5억 가지고 이렇게 한 5분, 10분 상담받아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전화 남겨주시면은 방송국에서 다시 한번 전화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투자 전략 세울 수 있게 주민 이사님이 꼭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자 상담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자까지 좀 알차게 챙겨드려야 돼서 서둘러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그 성북구 정릉동의 현대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를 네. 실거주하려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좀 전망이 어떨까 생각했어요. 평형대는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26평형이요. 알겠습니다. 정릉동의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26평형대 살펴보셨다라고 하고 자, 매수를 해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어디 거주하시는데요? 이쪽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그 송파 쪽에 있고요. 아, 송파 쪽에 계세요? 네네. 그런데 이쪽에 뭐 일자리나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쪽에 뭐 알아보신 거죠, 아파트를. 네, 근데 여기가 알아봤고요. 지금 지금 현재는 교통이 별로 안 좋죠. 네, 그렇긴 한데 뭐 경전철 연결 소식이. 예, 뭐 다 나중에는 공사가 거의 괜찮을 것 다 같아서. 저거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투자의 개념으로는 사실은 다른 게 좋아요. 이거보다는 다른 게 좋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는 저는 매수하는 것보다는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만약에 거주의 개념이다. 나는 일자리도 여기 이 직장도 근처에 있고 그리고 뭐 주변에 조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손해만 안 보면 된다. 그리고 조금 물가 상승률 이상, 은행 이자 이상 정도만 좀 올라주면 뭐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거주의 개념이거든요. 그게 거주의 개념은 괜찮다라고 봐요. 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투자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회비용 이걸 똑같은 금액으로 이걸 투자하느냐 아니면 이걸 투자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투자해서 똑같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은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주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상승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26평형이라고 하셨죠. 네. 이런 게 지금 얼마 정도 하던가요? 이게 그 매매가가 3억 6천 정도 하더라고요. 3억 6천 정도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보면은 기름 뉴타운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주거 형태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제가 이쪽에 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주변에 뉴타운이나 재정비 촉진지구 그다음에 재개발 구역이 많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기름 뉴타운 있죠? 기름 뉴타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위문 희경 뉴타운. 그다음에 중화 뉴타운.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장애 뉴타운. 이렇게 해 가지고 뉴타운이 굉장히 몰려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구릉지도 많고 여기도 언덕도 많아요. 알고 계시죠? 네네. 여기 보시면 이쪽이 다 이제 북한산이니까 언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소외됐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는 뉴타운으로서 다 정비가 돼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가치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이 올라갈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좀 교통 환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뒤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주변의 집값이 재개발이 되면서 올라가고 그러면은 내 집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주의 개념이고 직장이 근처시라면 전 매수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매수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좀 빠르게 이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죠.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 갈매지구인데요. 갈매 아이파크 현재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매도할까요? 지금? 예, 지금 매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갈매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적인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평형이나 지역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특히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은 남양주 쪽과 인접해 있는데 남양주에 대한 뭐 별내라든가 진접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산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공급이 굉장히 많고요. 또 서울 도심권 쪽으로 접근이 용이하지만 주변에 이제 중계동이나 상계동이나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할 지역은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좀 빠르게 잡으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매도하자.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자, 광명시입니다. 광명 역세권 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 보유 중인데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역이죠. 네. 특히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로나 가산 이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인근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광명 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만족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거나 보유를 하셔도 지금보다는 가치가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화요일 마련되어 있고요. 오후 2시에 2017 핫 부동산 찾기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20초, 10초 이 정도밖에 시간 안 될 것 같은데 인사 한 말씀만 주시죠. 이번에 새해 2017년에 새해 들어서 첫 세미나입니다. 그만큼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그 다음에 핫한 2017년을 이끌 그런 부동산 트렌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핫한.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일부 함께 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그리고 문자 상담창은 계속해서 열어놓을 테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건강관리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충민 이사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